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수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날 400포인트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2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1.32%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투자 매치 밸런스 기사인데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유가는 원유의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재개를 했습니다. WTI 5월물 WTI 같은 경우 배럴당 110달러대로 다시 올랐고요. 5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에 120달러까지 다시 치솟으면서 이제 3월 8일 이후에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자국이 수출하는 석유 수출량에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천후를 핑계를 들었는데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이제 하루 100만 배럴이라고 하면 글로벌 원유 수요의 1%에 해당이 되는 규모인데요. 폭풍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이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러시아산 원유가 줄어드는 이슈에 더해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이 겹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를 시켰습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그리고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러시아에 대한 원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에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28일이 되는 날인데 좀 완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핵전쟁에 대한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서방에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날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산 천연가스 그리고 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등 비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사고 싶으면 루블화로 결제를 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를 유로화 혹은 달러화로 결제를 해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서방의 제재에 맞선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이미 이제 유럽 지역, 특히 영국 같은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루블화로만의 결제를 받게 된다면 루블화의 결제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죠. 제재로 인해서. 또 다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한국에서도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섰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갤런당 휘발유가 4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7달러까지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이제 불가피하게 투자 심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준이 FOMC를 지난주에 마치고 다양한 연은 총재들이 앞다퉈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연준의 5월 FOMC, 바로 다음 돌아오는 5월 FOMC에서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준 위원들이 바로 오는 5월부터 50bp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가 2.41%까지 장중에 치솟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9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비록 이후에 채권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 상승은 증시에는 역시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네, 오늘도 연준 위원들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가 골자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연내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있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me 50bp 인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몇 번의 50bp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제 공격적인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요. 시장이 금리 인상과 이른바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그림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 역시 또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5월 FOMC에서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everything on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연준이 모든 옵션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해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또 제롬 파월 의장도 비슷한 골자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5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 멘트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Sharp moves in energy prices.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이런 가파른 움직임이 계속해서 주가 지수에 강한 하방 압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굉장히 증폭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없애서 경제를 또 둔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CNBC 기사입니다. 이제 왜 요즘 장이 driving traders crazy, 그러니까 뭐 전문 트레이더들을 이제 미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 트레이더가 이 CNBC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can figure out, 이제 알 수가 없다. If we are catching a falling knife, 이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인지, 혹은 grabbing a rocket taking off, 이제 발사가 되고 있는 로켓의 꽁무니에 이제 붙어 있는 꼴인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궤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증가 효과가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결국 또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주식시장에 약간 찬물을 붓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이 계속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 일하는 전문 트레이더들까지도 이런 상반되는 요인에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려운 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의 딜레마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뉴스인데요. 오늘 3월 23일은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에 터지고 세계 주가가 붕괴한 후 역사적인 코로나 저점이 형성됐던 2019년 3월 23일 이후 딱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S&P 500 지수는 101.6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즉 2배 이상 오른 셈이고요. 다우존스 산업 30 평균 지수도 2019년 코로나 저점 대비 87%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코로나 저점 대비 105.65% 상승을 하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의 상승폭이 193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이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2년 동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역사적인 어떤 랠리를 경험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CNBC 기사처럼 전문 트레이더들조차 미치도록 하는 이런 어려운 장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뉴욕 증시의 생생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